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지금보다 더더더더더더더 불행하고 힘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마디카페 회원분 중에 이혼을 하신 아내분께서 저에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그냥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른 분들한테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아내분이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노후와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둘이니까 서로 의지할 수도 있고 이혼을 안 했으니까 재산과 수입을 나누지 않아도 되니까 이혼을 한 가정보다는 경제적으로는 더 탄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업으로 지내면서 아이들 교육과 육아에만 전념을 했던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고 나면 직장에 나가서 돈 더 벌어야 하고 혼자서 아이들 케어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모든 결정을 혼자 해야 하고 혼자서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2명인 경우라면 진짜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폈어도 상간자가 끝나고 반성도 하고 생활비도 계속 주고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냥 같이 사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내분은 이혼을 했어도 너무 잘 살아가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분은 이혼하기 전에는 전업으로 남편이 또 벌어다 주는 돈으로 뭐 공부도 하고 애들 케어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면서 편히 살았잖아요. 당장 이혼을 하고 나면 혼자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아내분들이 남편이랑 바람 폈던 남편이랑 살면서 회복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냐 뭐냐 사랑 타랑을 하면서 아 이렇게 못 살겠다 이혼을 하니 마니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애 아빠로 두더라도 같이 사는 게 내 삶이 더 편하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카페에 수킹리 빙샹이라고 하잖아요. 개 탈 건 개 태라. 그러면서 그냥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게 낫다. 이게 저 정말 이 말에 시간이 지날수록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바람을 폈어도 같이 살아가야 하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웬만하면에는 바람을 폈어도 같이 살아가야 하는 기본 조건이라는 거죠. 웬만하지 않은 경우는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만약 바람핀 유책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인 아내에게 생활비를 끊거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같이 살면 오히려 가정 경제가 더 무너지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부류의 남편이라면 그리고 이혼 소장까지 보내고 지속적으로 아내를 괴롭히고 이혼을 종용을 하거나 가투를 하거나 피해 배우자인 아내에게 남편이 상간녀도 아닌데 형사 고소를 걸어오거나 이런 경우라면 같이 살 이유도 없지만 같이 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그냥 종국에는 헤어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람나서 미쳐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잠깐은 몰라도 2, 3년 이상 지속이 된다면 미친 게 아니라 그냥 아이 낳고 함께 살아온 와이프에 대한 의리도 없고 인성도 바닥인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대화를 나눴던 아내분께 우리 둘 다 웬만하지 않았기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혼은 잘 선택한 거였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둘 다 이혼을 기각시키고 그 과정에서 경제력도 확보를 하고 이제 경제력 키운 거죠. 정서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기에 혼자 살아가는 삶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되었을 때 이혼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람 폈던 남편의 지독한 행동들을 보고도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위에서의 말은 사랑하지 않아도 돈도 주고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면 같이 살라고 했지만 막상 그 상황에 있으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헛헛한 마음에 이혼을 한다고 그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들 그러죠. 저 혼자 살 거예요. 남자라면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들도 상황이 따라 바뀌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다고 하지만 또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외로움은 결이
좀 다릅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고 내 삶을 온전히 나 혼자서 책임지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불안감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만나서 재혼을 해서 함께 산다고 그 외로움이 싹 사라질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오히려 더 심각한 어려움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멀쩡하게 결혼 생활을 긴 시간 동안 잘 하다가도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까지 하게 된 저희들은 다른 이성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글에서 이혼한 내 친구가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하면 고생한다라고 나의 이혼을 말린다라는 글의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마도 그분은 이혼을 하고 이혼 연차가 오래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이혼하면 이혼 후 생활에 적응함에 있어서 낯설고 어색한 그런 어려움들을 느끼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행복감도 느끼게 되고 익숙해지거든요. 편안해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그 멋이랐고 그래 꼭 이혼을 했었어야 할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뭐 그냥 이해하고 그냥 대충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점점 옅어지고 우리 스스로도 자성찰을 통해서 관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을 기억해 보시면 오죽했으면 이혼을 하셨습니까?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습니까? 이혼하기 전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은 특히 여자 아내분인 경우에 경제력입니다. 그 다음이 정서적인 독립입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되면 정서적인 독립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이혼해서 멘탈이 나가 있는데 돈까지 없으면 진짜 너무 비참하고 힘들 거예요. 카페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제는 그냥 이혼할 거예요. 저 바람피는 저 남자랑 못 살아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그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지금보다 더더더더더더더 불행하고 힘들 겁니다. 이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인성이 바닥이고 경제력도 없고 경제력으로 우리들을 압박하는 인간들이라면 버리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혼자서도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도 정서적인 맷집도 확보를 하고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하는 그런 이혼이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